2020년 11월 둘째 주 오늘은 지난 한 주간 호주에서 가장 이슈가 됐던 뉴스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KL 시드니입니다. 한 주간 이슈가 된 소식은 빅토리아주 제한조치 추가 완화 발표, 그리고 주경기 개방과 관련된 소식, 호주 경제 회복과 중국과 무역 분쟁, 그리고 추가 백신 계약 체결 관련 소식입니다. 빅토리아주는 9일 연속 신규 확진자가 나오지 않으며 멜번 광역권의 하루 확진자 수 14일 평균 숫자는 0.4명을, 지방지역은 0명을 기록 중입니다. 매우 안정적인 수치를 보여줌에 따라 어제부터 추가적인 제한조치 완화가 발표가 됐습니다. 오늘부터 집에서 25km 이내로만 외출이 허용이 됐던 이동거리 제한조치가 해제가 되고, 멜번 광역권과 빅토리아 지방지역의 경계 봉쇄 조치도 해제가 됩니다. 또한 멜번 지역의 카페와 식당들은 실내에 최대 40명, 실외에는 최대 70명까지 손님을 받을 수 있으며 실내에는 4평방미터당 1명, 실외에는 2평방미터당 1명 규칙이 적용이 됩니다. 종교 모임과 장례식에는 실내 20명, 야외 50명까지 모일 수 있지만 결혼식은 10명으로 유지가 됩니다. 극장과 영화관이 문을 열어 20명까지 입장이 가능하고 도서관, 갤러리, 박물관, 공연장 등도 문을 열어 20명까지 입장이 가능합니다. 가정 방문의 경우 각기 다른 가정의 성인 방문객 2명이 자녀들과 함께 하루에 한 번 다른 집 방문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공공장소에서 모임 인원은 여전히 10명으로 유지가 되고 마스크 착용 의무화도 계속됩니다. 계속해서 안정적인 추세가 이어진다면 11월 22일경에 새로운 완화 조치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안정되는 추세가 이어지면서 빅토리아주도 해외 여행객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 중요한 부분은 그동안 문제가 됐었던 호텔 격리 프로그램의 정상화입니다. 빅토리아주의 호텔 격리 프로그램을 조사 중인 조사위원회는 호텔 격리 프로그램을 여행객들의 상황에 따라 주 경찰이 24시간 관리하는 호텔에서 격리를 하거나 집에서 의무 격리 기간을 보낼 수 있게 하는 두 가지 모델로 구분할 것을 제안했는데요. 해당 권고사항이 받아들여지고 구체적인 안이 제시가 된다면 빅토리아주의 국제선 운행도 곧 재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주 경계 개방도 점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지난주부터 뉴사우스웨일스 주민들이 타스메니아에 격리 없이 방문할 수 있게 됐고, 지난 7월 초부터 봉쇄되었던 뉴사우스웨일스주와 빅토리아주 경계가 11월 23일부터 열릴 예정입니다. 이로써 뉴사우스웨일스주는 모든 주에서 오는 방문객들을 제한 조치 없이 받아들이는 최초의 주가 될 예정입니다. 뉴사우스웨일스 주 총리는 빅토리아 주에게도 경계를 오픈한 과감한 조치가 아직 더딘 속도를 내고 있는 퀸즐랜드와 WA주의 주 경계 오픈에 대한 압박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호주는 국경이 폐쇄가 되고 유학생들이나 해외 관광객들이 들어오지 못하면서 경제적으로 많은 혼란을 겪고 있고, 다른 주에서 조달받아야 하는 제품 등을 자체적으로 해결하면서 각종 생산량에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인데요. 호주 전체적인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주 경계 오픈이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며 퀸즐랜드주와 WA주를 압박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침체된 경제를 부양하기 위해서 호주 정부는 여러 가지 부양책을 쓰고 있는데요. 호주 중앙은행이 지난 3일 기준금리를 기존 0.25%에서 0.1%로 사상 최저치로 인하를 했습니다. 종전까지 0.75% 금리가 0.25% 두 차례 내린 후에 또 한 차례 더 인하를 한 것인데요. 이번 금리 인하로 투자를 늘려 일자리를 더 창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러 노력 덕분에 호주 경기는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 중인데요. 연말에 최고 10%까지 도달할 것으로 예상이 됐던 실업률은 8%가량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중국과의 무역 분쟁으로 인해 긴장감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중국 세관 당국이 호주산 와인, 구리, 보리, 석탄, 설탕, 목재, 랍스타 등 7개 수출 품목의 통관을 금지할 것이라는 언론 보도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일부 업체들이 통관 절차 중단 소식을 비공식적으로 통보받은 상태이지만 아직 중국 정부의 정식적인 발표는 없는 상황입니다. 해당 품목들에 대한 중국 수출이 금지가 될 경우 60억 달러의 손실을 겪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지금은 일부 품목에 대해서만 언급이 되고 있기는 하지만 중국은 호주의 최대 교역국이기 때문에 이번 분쟁이 확대가 되면 안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호주 정부는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3,380만 회분과 퀸슬랜드 대학교 CSL 백신 5,100만 분에 대한 코로나 백신 계약을 이미 체결했었는데요. 이번에 추가로 노바백스와 4천만 회분, 화이자 바이온텍과 1,000만 회분에 달하는 공급 계약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로써 호주 정부는 1억 3,400만 회분의 백신을 확보했는데요. 반대에 부딪혀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지는 않았지만 전 국민들이 무료로 백신을 맞게 해 백신 접종 비율을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2021년 초에 첫 백신 접종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 가운데 의료 부분 종사자나 노인 및 취약 계층에 우선적으로 접종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점점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는 호주의 모습과 앞으로 경제 회복에 좀 더 고민을 하고 있는 호주의 한 주간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이번 주 호주 주간 뉴스는 여기까지고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